그러면은 시장 분위기를 쭉 훑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정돼 가고 있는 현재 분위기, 양시장 나란히 강보합권으로 돌아섰는데 이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오늘은 만나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가장 강한 쪽부터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워낙에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지난 금요일 장 마치고 나온 이 정부발 뉴스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전주들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 원전주들 관련해서는 지금 시세가 오늘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정책적으로 이제 뭐 탈원전 정책에서 또 원전을 다시 중시하는 주력으로 옮기는 뭐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 변화가 있다 보니까 뭐 단기간에 끝낼 시세라기보다는 추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면은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탈원전보다는 원전 비중이 올라가는 쪽이 뭐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방향이 좀 그쪽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전주는 꾸준히 주목할 필요 있고요. 종목으로 봤을 때 오늘 뭐 보성 파워텍이 가장 좀 시세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이 이제 그 채권단 졸업을 하게 되거든요. 뭐 이런 내용까지 본다면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중소형주든 이제 다양한 종목들에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조금 대형주 위주로 해서 접근하신다면 투자하시는 데 있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즈 큰 종목, 그중에서도 토픽을 두산중공업으로 좀 보시네요. 그리고 또 주말자로 나온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이제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 야권 단일화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결렬, 단일화 결렬로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후보 관련된 종목군들 좀 많이 밀리고요. 윤석열 후보 쪽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인지 현재 상승세 타고 있는 종목이 꽤나 보입니다.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우선 이제 오늘 28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날짜였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두 후보의 이름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일화하기가 사실상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오늘 보면 뭐 덕성이라든지 아니면 안랩 같은 결국에는 인맥 관련주들이 주로 이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뭐 대선 같은 경우에 대선이 이제 다음 주밖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주일 기간 동안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에 그 이제 당선 이후에 어떤 것들이 나아질지에 대한 정책 관련주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후보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정책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정책 관련된 그런 건설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전에 대한 방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보신다라고 하면 대선 관련주 대선 이후까지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의견 주시고 하나는 개별주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피라맥스 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결과가 좀 나왔다고요. 결과는 어땠는지 지금 주가만 봤을 땐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이 상승세가 좀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주시죠. 네, 우선 이제 이 필리핀에서 진행된 임상 2, 3상의 이제 결과가 발표됐고요. 이것도 스테이지가 두 개, 단계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우선 앞선 스테이지, 이 첫 번째 단계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수치로 보면 입원 환자들 중에서 그 개선 수치가 93.8% 정도, 치료 목적의 입원 환자에서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들도 88.9%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넘어가서도 이제 임상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 필리핀을 벗어나서도 글로벌 지금 3상도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신풍제약 투자하셨던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거겠지만 기대감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은 뭐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고 거품이 꺼졌다가 다시 한번 더 거품이 끼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신풍제약을 사시는 분들은 피라맥스가 임상 3상을 통과를 하고 승인까지 날 거라고 투자하시는 건 맞지만 그래도 관점을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길게 놓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시선을 조금 더 짧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오히려 매매하시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세는 일단 수익 어느 정도 나면 챙기는 전략이 맞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의 급등, 지난 금요일에도 20%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나시면은 챙기면서 향후를 도모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시선은 이제 3월 FMC로 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매도권에 있는 성장주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이제 제로 소멸이라고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에 핵심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단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증시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이것들이 이제 실현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리스크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에 훼손을 끼쳤냐는 거죠.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가만 조정받은 종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앞두고 있는 이제 이벤트를 본다면 3월 FOMC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는 잠시 접어두고 끝나진 않았지만 지나간 일로 접어두고 3월 FOMC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이제 이번 이슈들로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심하게 많이 주가가 빠지게 된 성장주들 위주로 한 번 더 접근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시장의 시선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변의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 이제는 그 다음 번을 봐야 된다. FOMC 이야기 오늘 아침 좀 많이 듣게 되네요. 그러면은요,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네, 모멘텀 어떤 게 있나요? 네,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이름이 컴투스 홀딩스인데 많은 분들께서 게임빌로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 회사가 이제 컴투스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 역할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게임빌 안에서 만드는 이제 모바일 게임들도 주로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회사는 게임이야 당연히 이제 게임의 본업이라고 한다면 지주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주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컴투스 지분을 31.8%, 컴투스 플러스를 100%, 컴투스 플랫폼도 100%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컴투스 플러스라는 회사가 코인원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한 1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컴투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플랫폼이 코인원과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으로 연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체 가상화폐 C2X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1분기 중에 이제 컴투스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화폐인 이제 자체 화폐인 이제 C2X를 런칭을 하고 NFT 거래소를 오픈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게임들에게 이런 CTX를 통해서 재화의 교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모바일 게임도 한 6종 정도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이제 크로매틱스 올이라는 게임도 런칭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지금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게임 관련주로서 그것보다도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NFT 관련주, 그 다음에 P2E 게임 관련주로서 조금 접근해 보신다면 오히려 주가가 총짜리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68% 상승한 13만 2,9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우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매수는 지금 조정을 많이 거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 생각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1선 도달하는 가격인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하단 이탈하는 가격인 1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컴투스 홀딩스 지금 가격에서 사도 좋겠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60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놓여있는 15만 5천 원인데 이평선은 계속 바뀌니까 60일선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였습니다.